네,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시죠. 네, 전직 국무총리들의 얼굴이 쭉 보이는데요. 마지막 누구라는 거죠?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얘기입니다. 네, 지금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. 사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면은 문 대통령과 끝까지 임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, 임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.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김 후보자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강성 지지층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.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다며 네. 김 후보자가 이 정부 마지막 총리가 아닐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. 네, 보니까 김부겸 지사가 원희룡 지사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할 정도로 네.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이더라고요. 그런데 또 정세균 총리가 이 시국에 퇴임한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. 사실은 정 총리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통상 국무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죠. 네. 그런데 이번엔 개각 당일 정 전 총리가 퇴임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. 야당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 당분간 제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. 한 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국정과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입니다. 행정 공백은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일 것입니다. 홍 부총리 역시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교체 가능성이 높다 보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김 후보자는 오늘도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.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소환된 토착 외구. 네. 자,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치권에 다시 소환됐네요. 토착 외구는 자생적 친일파를 뜻하는데요. 네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우원식 의원이 이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. 우 의원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마저 옹호하는 토착 외구의 분노를 느낀다며 예. 친일잔재 청산을 다짐한다고 적었습니다. 예. 약간 지금 그 당 선거인데 토착외구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게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요. 왜냐하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썼거든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, 토착 외구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네? 자, 당대표 경선기가 이 단어를 다시 소환한 게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지만 다른 해석도 있어요. 민주당 일각에선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우 의원이 자신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. 반면 홍 의원의 조부는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습니다. 네. 우 의원 측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홍 의원 겨냥설에 선을 그었습니다. 예. 당대표 후보 사이에서 지금 또 개파 논쟁도 일고 있는데요. 네. 송영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. 홍영표 의원님은 동의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원식 의원님은 민평연이라는 모임에 또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자신은 특정 개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. 우원식 의원은 분열주의가 송 의원의 선거 기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오늘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 모두 통합을 강조했는데요. 정치인은 말을 실천으로 옮길 때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. 네. 네, 세 후보 모두 통합을 얘기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친문 지지층 결집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. 그 통합이라는 게 과연 누구와의 통합인지 좀 그 해석도 분분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